어머니들이 그런 내용 다 모르셔도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세상 빨리 와야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지방운동의 재정을 부양시키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시절 유치원에서 보내는 경우가 저한테는 돈이 저희 가장 한편한 거를 보는 건데 이런 보육기관이라는 걸 연습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이들을 보내므로 장난하는 일이 없었고 악수하자. 아이들 자. 보내가지고 악수해. 저희가 2층에도 악수실이 있어요. 2층에 한번 천장을 좀 타고. 안녕하세요. 인사드리자. 안녕하세요. 되게 많아. 재밌어? 자, 너희들 뭐 하냐? 얘기해봐. 뭐가 제일 맛있어? 같이 뭐 잘 먹니? 잘 먹는 게 뭐야? 조금만 들어가서 얘기하자. 팔찌 만들었어. 우리 나인이가 팔찌 해줬어? 안 해줬네? 아직 해줄게. 목에다가 한번 이렇게 우선 예쁘게 만들었나 보자. 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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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와 민생, 국민 속으로 라는 구호 아래 민주당은 7, 8월에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 현장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 첫 행선지로 보육 대란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보육 대란의 위기에 처한 젊은 어머니들 그리고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의 삶을 챙기고 계시는 서울의 구청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현성 구청장님, 김영배 구청장님, 문석진 구청장님, 손장현 구청장님, 유정필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 해당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오재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들이 우려했던 보육 대란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매우 큽니다. 중앙정부는 나몰라라하고 지방정부 고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보육 예산 요청에도 중앙정부는 여전히 엉뚱한 핑계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뒷짐지고 있는 동안에 정작 속 타는 것은 아이를 맡겨야 하는 젊은 엄마, 아빠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0세부터 5세 보육 및 유아 교육을 국가 완전 책임제로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것도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 10대 공약의 핵심으로 국가 책임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그럼에도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보육대란 해결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 인상이지만 지난 6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발목 잡기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했고 보육은 그 100년 대계의 시작입니다. 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장담했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국가가 아니라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육 재정의 확대, 공교육 시스템의 확장, 범국가적 저출산 대책의 수립으로 안심하고 애 키울 수 있는 나라, 마음 편한 세상 만들기 위한 30년 국가혁신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특위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국회는 이 특위를 통해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제시했던 보육 관련 공약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서 최소 3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영유아 보육 재정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금 확대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다음 국회에서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내겠습니다. 저도 여기 계신 젊은 어머니들과 똑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의 한 사람입니다. 머리는 허옇지만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저희 부부도 둘 다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 아이들은 이제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큰 아이가 중학생입니다. 오후 3, 4시만 되면 아이들 보육 문제로 가슴이 먹먹해지고 발걸음이 빨라진다는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보육대란 민주당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지방정부와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모색에 적극 나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영유아 보육법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유아 보육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까지는 지난해 지방재정특위에서 1년간 여야가 끊임없는 연구와 토론과 노력을 통해서 완성된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같이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을 약속해 놓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안면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미 합의한 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고 정부는 국회가 배정한 예산 지급마저 미루고 지방정부에 이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보육 걱정 없게 하겠다, 엄마들이 편한 세상 만들겠다, 수도 없이 다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엄마들은 일을 관둬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 가정 육아 중인 엄마는 기저귀가 분유가 걱정으로 근심이 큽니다. 이대로는 서울시는 물론이고 전국 어느 곳도 올 가을을 넘기기 힘들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예상의 관측입니다. 그래서 보육대란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고를 넘어서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박근혜표 보육이고 엄마들을 편하게 하는 세상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애타는 엄마들의 마음을 이처럼 몰라서 되겠는가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아직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처리를 목표로 해서 7월 민생국회를 열어놨습니다. 7월 민생국회에서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엄마들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민생이고 경제인 것입니다. 예고된 제약, 보육대란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처리를 통해서 7월 국회에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7월 국회 소집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처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른바 남양유아 방지법인 밀어내기 방지법을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새누리당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함께 처리하는 데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이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부담시키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결정됨에 있어서 우리 지방정부와 사전협의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또 이 지방의 예산이 전부 지방의회를 통해서 좀 확정된 이후에 이것이 국회에서 또 추가로 결정됐다는 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지방은 이 예산을 미리 준비할 여유조차,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고 또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보육 문제 확대는 이것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함께 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으로 여태껏 함께 이것을 해왔는데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 아까 주신 대로 보육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것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도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가지를 회의자료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는 작년 국회에서 의결된 5,607억 원을 조건 없이 조속히 지원을 해주셔서 일단 10월경으로 예상이 되는 보육 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게 첫 번째 요청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영유아 보육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국회에서 협력을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일단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정부가 개정을 해서 지방, 특히 서울에 20%로 되어 있는 보조금 비율을 40%로 상향시켜 주시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추진된 이 사항이 올해 지방 예산이 끝난 상태에서 통과되면서 저희들이 서울시만 하더라도 2012년도 기준으로 5,600억 정도 필요했던 예산이 1조 원이 필요하게 되면서 2배 이상 지방 재정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가 다른 지방에는 50%를 주지만 서울에는 20%밖에 지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서울은 30만 명을 지원하던 걸 50만 명을 지원해야 되는, 즉 20만 명이 추가로 1년에 늘어나다 보니까 이 재정이 현재로서는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래 이 복지, 이 어린이 무상 보육은 민주당이 아주 일본으로 복정식으로 내걸었던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선이 있으니까 이게 표가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새누리당에서 무상 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은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 정부, MB 정부 예산에조차도 70%까지만 보육비를 국가에서 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민주당이 100%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새누리당에서 좋다, 100% 다 하자 그래가지고 작년 국회에서 저희가 영세부터 오세까지 100% 다 보육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반대해서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한 거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통과시키면서 저희 민주당이 생각한 것은, 이렇게 하려면은 지방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50대 50으로 부담하고 서울시는 국비는 20%만 지원하고 서울시가 80%를 부담하는 이런 부담 비율 가지고는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단체는 80%가 정부가 부담하고 자치단체는 20%만 부담하라. 그리고 서울시는 50대 50으로 하자. 이렇게 제가 법안을 냈는데, 그거를 여야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서 국가 부담을 10%를 줄여가지고 지방은 70대 30, 서울은 40대 60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유아 보육법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당연히 이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국가가 지방은 70% 부담하고 서울은 40%를 부담해서 이 무상보육이 공약대로 잘 지켜질 걸로 당연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난 12월 달에 국회에서 정부가 이걸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2월, 4월, 6월 국회가 될 때까지 계속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와서는 이걸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걸. 대선 때,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복지위원회에서 영유아 보육법을 지금까지 통과시키고 있지 않아서 저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황당합니다. 어떻게 이걸 다 합의해서 통과시킨 걸 이제까지 아직도 지금 통과시키지 않아가지고 그야말로 보육 대란이 초래되기 지금 직전에 와 있는 겁니다. 집에 있어도 될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고 어린이집은 대기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어린이집 한편으로는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외려 이제 더 편하게 아이들을 대기가 되어져 있으니까 받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외려 영이 새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유아교육적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하고 또 부모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영아들이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모들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어린이집 안에서도 나름 경쟁력을 좀 더 갖춰서 좋은 어린이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양육수당이랑 보육료의 차이를 조금 더 줄여줘서 거의 비슷하게 가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잠깐 건의를 드려봅니다. 결국은 빈나세 해준다는 거네. 결국은 이제 나중에 되면은 지금 조사모사격으로 우리가 다 지금 무상보육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거고 나중 되면 또 이런 또 보육 대란이 와서 결국은 또 우리 보고 또 다 지라고 하는 거네. 몇 개월만이라 하는 거라고 할 거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솔직하게 이 자리에 오고 나서 매드컴에서 떠들고 나서 이제 현실이 오기는 오겠구나. 결국은 몇 개월만 너네 이제 맛보지 않았냐. 무상보육을 맛보지 않았냐. 이제는 그렇게 해서 너네들이 이제 돈 내라 이런 게 올 것 같아서 조금 마음속으로 붕괴만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뭐 이래저래 저질러 놓은 것만 많고 이제 나중에 하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의 몫이다. 엄마 아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약간 화가 났었어요. 지금 양육수당이랑 뭐 보육수당이 뭐 지금 차이가 좀 있잖아요. 크게는 뭐 10만 원 이상 있는데 계속 예산이 없다 하니까 이제는 가정에서 키우시는 엄마들도 이제는 이거 이렇게 되기 전에 어린이집에 얼른 넣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하셔서 어린이집에 대기자도 많아지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가정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데 5살에는 어린이집을 찾아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5살에 지금 대기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양육수당을 차이가 없이 해주셔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엄마들이 가정에서 교육을 하면 대기자는 정말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맞벌이 어머님들이나 어려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도록 양육수당을 조금 올려주시는 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물론 반갑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는 정말 현실화가 됐다는 얘긴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반갑기도 하지만 불안감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더 커졌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대한민국 국회가 있는데 이렇게 그 보육료 지원하고요. 양육수당 지급하는 게 9월에서 10월에서 중단되고 다시 그 학부모가 모든 책임지고 양육수당 지급되는 게 중단된다. 그런 일 없을 거라는 건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정부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상 안 지키는 문제는 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고 국회 존재하는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다만 지방정부, 어떤 시라든지 군이라든가 구청에서 어떤 그 세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측면이지 학부모가 예전처럼 돌아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확실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 10년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국가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무슨 말이냐, 이 저출산 문제는 아주 대한민국의 최고의 시급한 과제고 아주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책 순위보다 우선순위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정책 과제를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볼 때는 어떤 경우에도 학부모님들이 예전처럼 부담이 전적으로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이 그런 내용 다 모르셔도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 될 텐데요. 둘째 아이 낳기 전에 심각하게 고민하시다가 아이를 낳으셨고, 둘째 낳기 전에 심각하게 고민하시다가 안 낳으셨고,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아이 낳는 것을 심각하게 낳을까 말까 걱정해야 하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걱정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둘째 아이 낳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